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우리 집은 새 가구도 없고 자연도 가까워서 안전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해물질의 첫 번째 실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침대 매트리스 이야기입니다. 매일 누워 자는 침대, 우리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트리스가 뭐가 위험하겠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매트리스 내부에서 끊임없이 증발되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 즉 VOC라는 놈들입니다. 이 휘발성 유기화 합물은 새 가구, 새 매트리스, 방수 처리된 섬유, 접착제 등에서 서서히 빠져나오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처음에는 좋은 냄새로 착각하기 쉬워서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인지조차 못하십니다. 왜 하필 매트리스가 문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6, 7시간, 많게는 8시간 이상.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은 매트리스에서 계속적으로 배출되는 가스를 직접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고 계신 거예요. 특히 새로 이사하거나 새 매트리스를 들인 직후에는 그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새 매트리스에서 포말데하이드, 톨루엔, 벤젠 같은 유해 물질이 검출된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포말데하이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며 눈, 코, 목을 자극하고 장기 노출 시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새 매트리스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쓰셔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사용 방법입니다. 첫째, 새 매트리스를 구매하셨다면 최소 일주일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베란다나 창가에 커버를 벗겨놓고 환기를 시켜주면 대부분의 VOC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둘째, 바닥형 침대, 습기가 많은 공간, 밀폐된 방은 휘발성 물질 농도를 더 높이는 환경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환기 습관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매트리스는 사용하면 할수록 위험이 줄어들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트리스 내에 있던 내장재가 점점 노후화되면서 미세 섬유와 먼지, 곰팡이균, 진드기, 사체 등이 축적되고 이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 알레르기 체질, 천식 있으신 분들,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매트리스에 누워 주무시다가 밤마다 기침, 콧물, 두통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5년 이상이면 위험도는 2배 이상.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는 7년에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들 하죠. 한 대형 침대 브랜드에서 폐기된 매트리스를 수거해 내부를 해부한 실험 결과 침대 내부 공기질은 WHO 실내 공기질 권장 기준보다 3배에서 5배 이상 악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성분들 대부분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고 잔류하는 독성 물질들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잘 수 있을까요? 매트리스는 7년 사용 시 교체를 권장드립니다. 커버는 최소 2주에 1번 고온 살균 세탁을 추천드립니다. 매트리스 위에 습기 방지 패드나 통기성 좋은 이너 패드를 사용하면 훨씬 쾌적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아침 10분 환기 습관입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침구도 살짝 들어 올려서 습기와 잔류 휘발성 물질이 머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냥 누워 자는 침대가 아니라 내 몸에 쌓이는 독소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몸은 이상한데 병원에선 아무 이상 없다고 할 때 많으시죠? 그럴 땐 꼭 생활 공간에서의 유해 물질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침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노년은 더욱 건강하고 편안해야 하니까요. 매일 누워 있는 곳이 내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이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침대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엌, 욕실, 옷장 속에도 의외로 위험한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밥 짓고 국 끓이고 나물 데치고 전 부치고 하루에도 수차례 열었다 닫았다 하는 곳 부엌입니다. 그런데 그 부엌에서 여러분 건강에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매일같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믿기지 않으시죠?
가스불 위에서 고기 굽는 순간 나는 사실 유해가스 속에 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갈비, 전.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직접 부엌에서 고기 구우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그때 눈이 따갑고 코가 매캐하고 목이 칼칼했던 적 없으셨나요? 그 느낌,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해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온의 가열 과정에서 고기 속의 지방이 녹아내리면서 아크롤레인, 벤젠, 포말데하이드,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연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특히 후라이팬을 오래 달궈서 쓰는 습관, 기름을 계속 재사용하는 방식, 창문도 없이 닫힌 부엌에서 요리하는 상황은 이 유해가스를 직접 들이마시게 되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아, 후드 틀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주방 후드를 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주방 후드 정말 공기 다 빨아들일까요? 사실은 절반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용 후드는 공기 중 유해 입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그냥 냄새만 조금 덜 나게 해주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필터가 오래되었거나 기름때로 막혀 있으면 오히려 유해가스 순환장치가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가정용 주방 후드를 작동했을 때도 포말데하이드 농도는 권고 기준의 2배 이상이었고 조리 중에는 초미세먼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요리할 때 생기는 미세먼지가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요? 이 미세먼지 그냥 먼지가 아닙니다. 초미세먼지 PM2.5는 크기가 너무 작아서 코를 지나 폐속까지 침투하고 혈액을 따라 심장, 간, 심지어 뇌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미세먼지가 단순한 기침이 아니라 심정지, 뇌졸중, 급성 천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스불 위에서 생선 한 마리 굽는 순간 우리 몸에선 보이지 않는 공격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건강 지키는 조리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리를 안 할 수도 없고 매번 외식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리 방식과 부엌 관리 습관입니다. 요리 전후로 창문을 꼭 열어주세요. 최소한 요리하는 내내 창 하나는 열려 있어야 공기 순환이 됩니다. 후드는 꼭 청소해 주세요. 3개월에 한 번은 필터를 교체하거나 기름때를 중성세제로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흡입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강한 불보다는 중불약불을 활용하세요. 특히 기름 튀는 요리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름은 2번 이상 재사용하지 마세요. 가열될수록 발암물질 생성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고기보단 채소, 찌기보단 굽기보다 삶기. 건강을 위해선 조리법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도구 자체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요즘 흔히 쓰는 논스틱 프라이팬, 겉에 테플론 코팅되어 있는 제품 많죠? 이게 벗겨진 상태에서 계속 쓰면 거기서 나오는 화합물들 역시 인체에 유해합니다. 특히 과열 시 260도 이상, PFOA, PFOS 같은 유해화학 물질이 공기 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PFOA는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데요. 아직도 일부 수입 저가 제품에는 잔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방은 생명줄입니다. 그만큼 제대로 다뤄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하루에 2번, 3번 이상 직접 요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방에서 쌓이는 유해물질의 양은 생각보다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한 끼가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을 해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건 꼭 인지하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는 문제이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면 누구든지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주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엌을 나서면 또 다른 유해물질이 숨어있는 우리 생활의 필수 공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안이 좀 쾌쾌한 것 같아서 방향제 하나 뒀는데 그게 건강엔 독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셨죠? 사실 많은 분들이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을 깨끗한 집, 향긋한 냄새가 나는 공간을 청결한 공간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좋은 향기가 우리 몸에 남기는 나쁜 영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방향제 앤드 탈취제 향기 속에 숨은 살생물질, 거실, 욕실, 신발장, 심지어 자동차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설치된 고체 방향제, 스프레이형 탈취제, 자동 분사형 방향기. 자주 쓰시죠?
그런데 이 안에는 방부제, 살균제, 합성향료, 트리클로산, 벤젠, 톨루엔, 포름알데하이드 등 수십 종의 화학 성분이 섞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트리클로산 같은 성분은 유럽에서는 이미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인데도 국내 일부 제품에서는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 방향제 제품들 사실은 창문이 없는 작은 공간일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환기가 안 되면 공기 중에 퍼진 유해물질이 그대로 머물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 화장실 방향제를 5일 이상 사용한 공간의 공기 중 포름알데하이드 농도가 WHO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즉, 향기 속에서 우리는 발암물질을 마시고 있는 셈입니다. 참고로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세요. 폐질환을 앓고 계신 분, 천식이나 비염이 있는 분, 만성 두통, 잦은 어지러움이 있는 분, 심지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혹시 집안 방향제를 점검해 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모기약 앤드 살충제 잠깐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여름철 모기 한 마리에 밤새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모기약이나 전자모기향, 스프레이형 살충제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거 그냥 공중에 한 번씩 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살충제의 핵심 성분은 살생물질, 즉 살충력을 가진 독성 물질입니다. 대부분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 성분인데 이게 원래 신경계에 작용하는 독성 화학물질이거든요. 목이나 파리의 신경을 마비시켜 죽이는 성분인데 문제는 인간에게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나온 놀라운 결과, 한 국내 연구에서 살충제에 자주 노출된 사람들의 인지기능이 비노출자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설마 내가 살충제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그동안 너무 무심하게 뿌려왔던 건 아닐까요? 특히 창문도 닫은 채 모기약 뿌리고 바로 방에서 잠드셨던 경험 많으실 겁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사용 방식입니다. 살충제 안전하게 사용하는 팁. 잠자기 전 최소 30분 전에 뿌리고 바로 환기 시작. 뿌린 후 창문 열고 방문도 열어서 공기 순환 필수. 전자 모기향도 장시간 틀어두지 말고 취침 전엔 반드시 꺼주세요. 모기 잡자고 살충제 뿌리다가 나까지 잠 못 드는 몸이 되는 상황,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가습기 촉촉하자고 켰는데 폐로 독이 들어옵니다. 가습기요? 네, 저도 씁니다. 겨울엔 특히 코가 마르니까 어르신들 중엔 꼭 드시죠? 그런데 가습기는 잘못 쓰면 폐로 직행하는 유해물질 제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코로 들어가면 바로 폐로 가버리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청소입니다. 가습기 물통 며칠 동안 안 닦으신 적 있으시죠? 그 사이에 곰팡이균, 세균이 폭발적으로 번식합니다. 그리고 그걸 초음파 진동으로 공기 중에 분사하는 구조라면 말 그대로 공기 속에 세균을 뿌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돗물을 사용했을 때 생기는 염소 부산물이 있습니다. 염소 그 자체는 소독제지만 고온이나 초음파 가열되면 염소계 화합물이 증발해 폐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사용 시 꼭 지켜야 할 것. 매일 물통 세척 앤드 하루 1회 완전 건조 필수. 수돗물보단 끓여 식힌 물 또는 정제수 사용 권장. 절대 코 바로 앞에 두고 사용 금지. 자고 있을 때는 사용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 물방울이 날아다닌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너무 깨끗한 게 오히려 건강에 안 좋다. 요즘 세상에 저 말이 맞는 걸까요? 놀랍게도 요즘 어르신들 중에 알레르기, 비염, 천식, 만성 두통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요, 병원 가도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땐 꼭 의심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우리가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들입니다. 에어컨 앤드 공기청정기 숨 쉬는 공간이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 요즘 같은 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들죠. 그리고 봄, 가을 환절기엔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 돌리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한 공기를 만든다고 믿었던 기계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유해물질 유발 기계로 바뀝니다.
핵심은 필터입니다. 에어컨, 공기청정기 모두 내부에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가 들어있죠. 이 필터가 처음에는 참 좋습니다. 먼지, 미세먼지, 세균, 꽃가루까지 걸러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먼지를 걸러주는 그 필터 자체가 먼지와 곰팡이의 집이 됩니다. 특히 2년 이상 필터를 한 번도 안 바꾸셨다? 그 안은 이미 미세먼지와 세균으로 뭉친 먼지 덩어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위험성은 곰팡이균은 폐렴, 기관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세균성 미세입자는 노년층에게 면역력 저하, 호흡기 질환을 유발합니다. 에어컨 필터가 오래되면 미세하게 분해된 필터 조각이 공기 중에 흩날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 틀어놓는다면 하룻밤 내내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셈입니다. 필터 관리 요령. 공기청정기 필터는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교체. 에어컨 필터는 사용 전후 최소 계절마다 한 번 이상 세척. 필터 속 먼지는 진공청소기로 먼저 제거한 뒤 중성세제로 부드럽게 닦기.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한 장치가 내 폐를 먼저 공격하게 두실 순 없잖아요. 배달용기 앤드 플라스틱 반찬통 깨끗이 씻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드시죠? 특히 자녀분들이 음식 시켜드리면 용기가 하나, 둘 쌓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반찬 담아두면 되겠지 하시면서 그 배달 용기를 냉장고 반찬통으로 재활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플라스틱은 반복 사용하면 변합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여도 전자레인지, 고온 세척, 기름기 있는 음식을 담다 보면 조직이 조금씩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미세한 플라스틱 입자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오래된 플라스틱엔 세제가 흡수되어 잔류할 수 있는 미세한 흠집도 많아져서 독성 세제 성분까지도 함께 섭취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떤 위험이 생기냐면요.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장에 잔류할 수 있습니다. 장벽을 뚫고 혈관까지 흘러가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간, 신장, 폐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겐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건강하게 플라스틱 사용하려면 반찬통은 반드시 PPP로 표기된 안전용기만 사용. 6개월 이상 쓴 플라스틱 용기는 교체 권장. 전자레인지 전용 표기가 없는 플라스틱은 절대 사용 금지. 배달 용기는 일회용으로만 사용하고 바로 폐기. 특히 색이 누렇게 변하거나 기름기나 냄새가 안 빠지는 용기는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비닐랩 전자레인지에 한 장 깔았을 뿐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인데요. 비닐랩으로 음식 덮고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서 확인된 사실, 실제 실험실에서 가정용 랩으로 감싼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본 결과 눈으론 보이지 않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음식 표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랩이 고온에 녹으면서 폴리에틸렌, PVC 계열 플라스틱 조각이 미세한 형태로 분해돼 나온 거죠. 특히 주의해야 할 점, 지방이 많은 음식 고기, 치즈, 튀김류, 랩이 음식과 직접 닿은 상태에서 조리할 경우, 전자레인지 시간이나 온도가 높은 경우, 이럴 땐 미세 플라스틱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안전하게 쓰려면 전자레인지용 전용 랩만 사용하세요. 가급적 음식과 직접 닿지 않게 덮는 게 좋습니다. 랩 대신 유리 뚜껑이나 내열 덮개 사용을 추천. 업소용 랩 PVC 계열은 가정에서 사용 자제 필요. 그 비닐 한 장이 우리 몸속까지 따라 들어오는 독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다양한 유해물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싶은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린 그저 편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 이야기할 이 두 가지 사례는 그런 마음조차 이용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르신들 주위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따뜻하게 먹으려다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골이나 찌개 따뜻하게 먹기 위해 식당에서 작은 원형 연료 캔 보신 적 있으시죠? 그거요, 고체 연료라고 부릅니다. 캔을 열고 불을 붙이면 불꽃이 타면서 국물을 데워주는 방식인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바로 메탄올입니다. 메탄올? 그거 먹으면 실명하는 성분입니다. 메탄올은 소주 잔 4분의 1만 마셔도 10분 내에 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맹독성 물질입니다. 흡입만으로도 중추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그 증기만으로도 눈이 침침해지고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전골을 먹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웠던 적 있으셨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메탄올 증기를 흡입한 결과였을 수도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고체 연료를 쓰는 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전통시장, 선술집, 야외 식당에서 당연하다는 듯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던 직원들이 매일 눈이 침침하다고 호소하고 손님들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워셔액차 유리에 뿌린 액체가 폐 속까지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워셔액입니다. 운전 중 앞유리에 뿌려지는 액체죠. 보통 여름철엔 잘 안 쓰지만 겨울철에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2018년 이전까지 판매되던 워셔액 대부분이 메탄올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격이 싸고 증발이 빠르다는 이유로 많이 사용됐지만 메탄올이 증발해서 차량 내로 유입되면 운전자는 코로 메탄올 증기를 계속 마시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유럽에서는 전면 금지된 메탄올 워셔액, 유럽과 미국은 10년 전부터 메탄올 워셔액을 단계적으로 퇴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야 법적으로 금지됐고 그 이전 제품들이 아직도 창고나 일부 마트, 중고차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를 바꾸지 않으신 분들이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워셔액 용액이 어떤 성분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당신의 장바구니 속 검은 플라스틱,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요. 검은색 배달용 플라스틱 용기, 혹시 검정이라 깔끔하고 튼튼해 보여서 좋다고 생각하셨죠? 사실 이 검은색 플라스틱 중 일부는 전자제품에서 재활용된 소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제품에는 난연제라고 하는 화재 방지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음식과 접촉되면 서서히 음식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어 수거 조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은 조사 단계지만 모르고 쓰기엔 너무 위험한 수준이죠. 지금까지 생활 속 최악의 유해물질 15가지를 하나하나 공간별로, 상황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화학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침대, 냄비, 반찬통, 가습기, 살충제, 방향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무조건 겁먹지 마세요. 대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올바른 사용 습관을 들이시면 오늘 알려드린 유해물질도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모르면 무심코 쓰고 알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안전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